출구 전략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보시죠. 지선후 재논의, 벌집 만들고 물 건너가는 합당론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처음에 던지긴 던졌는데 합당 논의 합시다 라고 던지긴 던졌는데 그 뒤에 오히려 당내에서 좀 더 시끄러지면서 벌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근데 국민일보만 이렇게 썼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중립파도 정청래 제안 당원 여론조사 거부, 지선 전 합당 무산 수순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 나오는 게 합당 무산 수순, 그리고 앞서서는 또 물 건너가는 합당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정원 의원님. 네. 무산 수순입니까?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당대표가 쏘아올린 합당 논란의 공을 이제는 걷어들일 때가 됐고요. 결제 해지 차원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쵸. 중요한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결정은 합당 논란 중단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저희가 오늘 이걸 첫 번째 아이템으로 한 이유가 잠시 뒤죠. 오전 10시부터 민주당에서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다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게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왔다. 아마도 여기서 종지부를 좀 찍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아침 최고위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전줄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성을 좀 들어가서 우리가 전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아니 지금 우리 대표 혼자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을 지정부가 전주철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면 되나요? 네, 황명선 최고가 화가 났죠.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신 거는 합당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합당 얘기가 아니라 종합특검 추첨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변호했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민주당 몫으로 특검으로 이 추천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이 나온 건데, 사실 이게 합당 아닌데 저걸 왜 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정원 의원님. 네. 사실 이게 결국 약간 같은 맥락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게, 친청이냐 반청이냐, 친청이냐 친명이냐, 결국은 이게 약간 계파 구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수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파의 갈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합당 문제도 그렇고요. 제2종합특검 후보자의 추천 문제도 그렇고,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갈수록 쌓이고 쌓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쇄적인 어떤 결정 구조 그리고 네. 논의 구조들이 분명히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 논란의 경우에도 최고위원들조차 긴급 기자회견 20분 전에 알았고 저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제2종합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본인의 뜻을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판단을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친청이냐 반청이냐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 계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청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당 시스템의 그 실종입니다. 이게 사적 네트워크가 점령한 밀실 정치의 비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최고위도 그렇고 그것도 모르게 인물을 선정을 한다? 이거 당 운영 시스템이 마비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내 대표도 모르고 지도부도 모르고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만 아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 네.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집권당이고 제1여당인데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연일 비판하는 이현주 최고 이런 쪽을 입을 막고 이게 단독으로 처리해서 그런 분들하고는 소통하고 싶지 않다 하는 속내를 저는 드러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보고요. 집권 여당이 이런 방안, 이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했다. 네. 그것은 정청래 최고가 당연히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공당이라고 한다면 지도부가 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오늘 아마 오전 10시에 있을 의총에서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사실 흐름이 의총이 열리기 전부터 좀 기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오늘 열리는 의총 자체가 의총을 열어서 논의합시다라고 지난 8일 최고위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최고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의총이 아니라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 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최고위원 자체로는 사실 4대 3이에요. 친청이 문정복, 박지원, 이성윤, 서삼석 친청이 된 반청이 강덕구, 이현주, 황명선 셋이죠. 그런데 4대 3인데 여기에 한 명이 누가 붙었느냐.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거는 당원 여론조사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의총으로 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정원 의원님 네. 의총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 오늘도 의총에서 최고위 안에서는 4대 3 여기에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쪽으로 4대 4가 돼갖고 이제 가긴 했습니다만 의총에서 혹 친청 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또 와 해서 지지합니다. 좋아요. 합당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건 지난주의 상황에 더 적합한 것이고요. 최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친청계 인사들의 발언이 힘을 얻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각종 국정 과제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청래 당대표께서 잘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딱 합당 문제만 놓고 봤었으면 모르겠다. 지난주쯤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특검 추천 때문에 흐름이 바뀌었다.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특검 추천으로 확 얘기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바뀌어서 오늘은 아닐 거리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김대식 의원님. 저기 원래부터요. 사실상 조국 혁신당하고 네. 민주당하고는 합당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만 놔둬도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조국 혁신당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닝계를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닝계를 지금 꼽아주는 형태 아니었어요. 이 자체는 정청래 최고가 지금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018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이 MBN에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네, 그 프로그램에 정청래 그때 의원이 출연합니다. 네. 출연해서 완전 현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듯이 뼛속 깊이까지 정청래 최고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이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각을 세워서 자기의 주도권을 쥐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다시 당대표에 도전해서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현재 청와대하고 각을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당대표는. 알겠습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네,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의정보고회를 광진에서 가졌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 잡겠다고,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서민들도 집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민주당은 그렇게 내부에서 싸우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 뭐가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지방선거 승리, 오케이, 뭐 좋은 목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정치인들로서는.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해서 도대체 국민들에게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분명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정보고회에서 한 주민이 묻더라. 합당해서 뭐가 좋은디? 거기에 답을 뭐라고 할 것이냐, 정 대표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합당 문제가 아니라 합당 문제에 특검 추천 문제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더해져서 지금 판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있는 의총 합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슨 얘기도 나온다고 하느냐. 다음 께서 볼까요? 이성윤 음모론 유감, 친명계서 이 최고위원 사퇴론 분출입니다. 오늘 의총에서 아마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어제 저희도 이건태 의원이 뭐 SNS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이건태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정원 의원님. 네. 이성윤 최고위원의 거취도 오늘 뭔가 결론이 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성윤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변명에 가깝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확한 인사검증을 본인이 했어야 하고 네. 추천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거취 표명을 했으면 될 일인데 붙이지 말아야 할 말들을 뒤에 많이 붙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된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지금 해명할 수 있는 단계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제 의원들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의총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도 또 나름 또 우군이 있습니다. 어떤 우군이냐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다 결과를 알고 보니 해도 됐었던 인사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대북 송금이 아니라 횡령 배임 관련 일부만 담당했다. 이게 사실이면 이렇게까지 호흡 떨 일이 아니거든요. 정청래 대표를 친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친명이라고 지금도 대통령에 향한 단심이 있는 정치인인데 마치 반명처럼 몰고 가요. 그게 이익이 되니까. 네, 바로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는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웬만한 중진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김어준 씨가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을 어제 오전에 뭐 최고위 전이긴 해요. 먼저 불러서 이 대담을 하면서 아유 뭐 내가 보니까 해도 됐어 그 전준철 변호인 괜찮았는데 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친명인데 대통령을 위하는데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김대식 의원님, 이성윤 최고위원은 딱 지금 팔짱을 김어준 씨의 팔짱을 딱 끼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사퇴 요구가 분출한다고 해서 또 사퇴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사퇴 시점을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어제 사퇴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꼬리자르기 형태로 해서 사퇴를 한다? 이것은 저는 지금 명분에서 모든 면에서 조금 전에서 우리 이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과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돼요.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진눈깨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이성윤 의원 최고도 어제 사퇴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요 네. 이 비판의 화살이 지도부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죽이기에 동참했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민주당 내에서 권력이라는 것은요, 단 하루가 있어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정면 도전했다? 이것은 크나큰 민주당 내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최고위원회에서도 의원총회에서도 반드시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퇴를 어제 했었어야 되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근데 사퇴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지도부 전체로 간다. 지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왔었죠. 흔들리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여기에 더해서 이성윤 최고 문제까지 계속 달고 간다면 이 리더십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합당은 일단 물 건너 간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는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이재명 당시 대표 때죠. 2023년 3월 15일이에요. 당시에 친명이냐 비명이냐 막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이 강성 지지층들끼리도 막 싸우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올렸던 글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라는 요 글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한 얘기. 진영 전체보다 개파 이익을 앞세우며 권력 투쟁을 벌이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조국 대표가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강득구 최고위원이 또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보실까요? 조국 대표께 분명히 말합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남의 당 사정 끌어다가 대통령 과거 발언까지 소환하며 훈계하는 행태야말로 민주당을 흔들고 당원 갈등을 키우는 진영 전체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정원 의원님 발언이 셉니다. 너는 남이야 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강덕구 의원님의 논평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과의 조속한 합당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의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판의 화살을, 비난의 화살을 정면으로 우리한테 쏘는 것 이건 또 아니지 않느냐. 옆집에서 너무 과하게 집안 싸움에 신경 쓰는구만 아니란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대식 의원님. 예, 저는 조국 혁신당이 울고 싶은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뺨을 때려주는 격이에요. 아하. 사실상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최대의 목표는 뭡니까? 조국 대표가 제도권 안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나고 네. 16개 이제 광역단체장에서 조국 혁신당이 한 명이 들어오는 게 지금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세종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가 어디에 지금 출마하느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조국당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 달면 쓰고 쓸면 뱉은다. 지난번에 지방선거 총선에서 어땠습니까? 지역은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밀어라 이렇게 홍보했지 않습니까? 지민비주였죠. 어떻게 보면은 한 몸통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조국은 대표로 등장을 해서 지지율이 지금 현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국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의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의 방안이 있고요. 또 합당의 방식도 있는데 네. 이 합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전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니다라는 데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